나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나를 지키기 위해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만약 지금까지 이런 질문에 진지하게 답해 본 적이 없다면 이제라도 해봐야 한다. 온전히 나다워지는 일에는 수많은 흔들림이 있겠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이러한 질문들이 나만의 중심을 잡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이야기 산책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이 선택의 연속인 것 같아요. 밥을 먹을 때, 옷을 입을 때, 지금 무엇을 할 때, 그냥 습관처럼 그 일을 해나갈 때는 나의 선택이거나 그냥 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조차도 1분만 더 잘까? 바로 일어날까? 하고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양한 매 선택의 순간이 나답게 흔들림 없었는가? 라고 묻는다면 글쎄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의 영향을 받아 선택하고 취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책 돈, 말, 글에서는 나다워지며 흔들림 속에서도 나만의 중심을 잡는 방법들을 경험담을 통해 풀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의 작은 변화에서 큰 변화를 이끌기까지의 나의 중심을 잡는 이야기들을 만나면서 우리 독자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변화와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책과 함께하는 이야기 산책을 떠나볼까요? 돈, 말, 글. 정은길 지음. 한국경제신문 편엠. 프롤로그. 나는 나를 얼마나 지켜줄 수 있을까? 케이블 TV의 한 예능 방송에 외제차 렌트를 위해 매달 200만 원가량 돈을 쓰는 남자가 출연했다. 자신의 버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쓰는 그는 시도 때도 없이 대출을 받는다고 했다. 삶을 즐기기 위해 제2, 제3 금융권의 돈까지 빌린다는 그의 나이는 28세였다. 그에게 방송인 서장훈 씨는 이런 조언을 했다. 내가 약 15년 동안 프로농구 선수 생활을 하며 열심히 돈을 모았어. 그래서 가장 행복한 게 뭔지 알아? 남한테 아쉬운 소리를 안 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 뭘 사고 뭘 먹고 하는 게 아니라 남한테 그런 말 안 해도 되는 게 좋은 일이야. 나는 나를 얼마나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인가? 나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미래의 나를 위해 지금의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나? 만약 지금까지 이런 질문에 진지하게 답해 본 적이 없다면 이제라도 해봐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노력이란 단순히 재테크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돈이 많다고 절대적인 행복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맺는 방법을 찾아 나아가야 한다. 무엇과의 관계냐고? 나는 이 책에서 돈, 말, 글, 이 세 가지와의 관계를 말하고 싶다.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돈, 나를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말. 글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나를 지키는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돈과의 관계, 돈의 위에 서자. 돈과 건강한 관계를 맺으려면 돈을 내 밑에 두고 부릴 수 있어야 한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고 나를 위해 존재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와 정반대의 관계를 맺고 있다. 더 많은 돈을 모으려고 나를 위해 돈 한 푼 쓰는데도 절절매거나 돈을 불리기도 전에
가치 없는 소비로 돈이 술술 새어나가게 한다. 그러다 보니 돈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너무 많다. TV를 보면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연일 으리으리한 집에 사는 연예인들의 일상이 소개되고 뉴스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난 여론과 청전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보도한다. SNS에는 돈 걱정 없이 취미생활이나 맛집,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차고 넘친다. 그들과 내 삶을 비교하다 보면 내 불행은 모두 돈이 없기 때문에 생긴 것만 같다. 그 결과 돈만 쫓게 되고 돈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지 않게 된다. 돈은 어디까지나 수단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교환의 대가로 사용할 뿐이다. 지금껏 돈을 얼마나 벌었고 얼마나 축적했느냐를 따지기 전에 내가 돈보다 우위에 있는지 돈을 목적으로 착각해 돈에 휘둘리고 있지는 않는지를 먼저 따져보면 좋겠다. 지금의 내가 미래의 나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그 고민이 빠져서는 절대 안 된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아무 희망도 없다고 생각될 때마다 무너지지 않으려면 돈과의 건강한 관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말과의 관계, 내 마음에 초점을 맞추자. 말과 건강한 관계를 맺으려면 먼저 말을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한다. 조금도 떨지 않으면서 조리 있게 게다가 발음과 목소리까지 끝내주게 구사하며 청산유수로 말하는 사람만이 말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 말을 잘하는 모습이 이런 이미지에 갇혀 있으면 말과 건강한 관계를 맺기 힘들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말투, 발음, 목소리 크기, 호흡, 시선 같은 기술은 다소 투박해도 괜찮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상대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만 있다면 말이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내 메시지가 잘 전달되는 것이다. 그 단계에 도달했다면 그때 가서 말하기 스킬을 연습해도 결코 늦지 않다. 말은 기술이 아닌 진심이다. 이것만 잊지 않으면 말과의 관계는 몰라보게 건강해진다. 문제는 내 진심이 있는 그대로 전해지지 못할 때가 많다는 점이다. 나를 어필해야 할 때 제대로 말하지 못해서 좋은 기회를 놓치고 오해를 풀어야 할 때 대충 얼버무리다가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말았던 적은 없는가? 그럴 때 나는 왜 이렇게 말을 못할까 하고 좌절했을지 모르지만 사실 하고 싶은 말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있다. 내가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내 말을 듣게 될 사람의 눈치를 먼저 봤기 때문이다. 내가 하는 말이 이상하게 들리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며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꿀꺽 삼킨다. 그러다 결국 이 말도 저 말도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 내 입으로 하는 말을 어려워하는 관계를 맺고 마는 것이다. 하고 싶은 말을 참으면서 말을 잘하기 바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괜히 발음이나 목소리로 트집 잡지 말고 무슨 말을 할지 그 메시지에 집중해야 한다. 진심을 담아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면 우리의 말하기는 눈에 띄게 달라진다. 내 말을 듣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과 눈치를 보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글과의 관계. 쓰는 사람이 즐거워야 한다. 글과 맺는 건강한 관계는 한마디로 치유여야 한다. 그동안 자기소개서나 보고서처럼
의무적인 글을 쓰느라 힘든 길을 걸어온 사람이 많을 것이다. 소수의 사람에게 읽히고 묻히는 죽은 글을 쓰기 위해 보낸 시간들을 생각하면 글쓰기를 즐겁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하지만 글에는 치유의 힘이 있다. 자신에 관한 글을 쓰며 트라우마나 상처를 극복한 경험이 있는 수많은 작가들이 입을 모아 하는 이야기다. 나 역시 내 이야기를 세상 밖에 내놓으며 계속 글을 쓸 힘을 얻었다. 요즘은 드라마 작가 교육원에 다니며 스토리 쓰기를 배우고 있는데 담임 선생님도 글을 쓸 때는 쓰는 사람의 즐거움에 가장 큰 비중을 둬야 한다고 조언해 줬다. 아마 드라마를 쓰면서 돈을 벌고 싶을 거야. 회당 얼마 받는 작가들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테니. 근데 글을 쓰는 사람이 즐거워야 해. 쓰는 사람이 즐겁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이 이야기를 들은 날 나는 비로소 글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비밀을 알게 된 듯 했다. 잘 쓰고 싶은 마음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쓰는 사람의 즐거움이다. 그 즐거움이 글을 쓰는 사람의 마음을 치유해주고 삶의 균형을 잡아주며 내일의 희망까지 비춰준다는 생각이 든다. 내 마음속 깊은 목소리를 글로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단단해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글과의 건강한 관계를 통해서 말이다. 이렇게 돈, 말, 글이 어렵지 않은 사람이 되면 남의 의견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이것이 내가 3년 넘게 네이버 오디오 클립 정은길 아나운서의 돈말글 채널을 진행하며 얻은 결론이다. 이제는 이 메시지를 영상으로도 담아 유튜브 채널 정은길의 돈말글 연구소도 운영하고 있다. 사람마다 삶에 꼭 필요한 습관을 다르게 꼽을 수도 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나 독서, 운동이 될 수도 있다. 만약 아직 그 습관을 만들지 못해 고민 중이라면 이 책과 함께 돈, 말, 글부터 다잡아 보는 건 어떨까? 온전히 나다워지는 일에는 수많은 흔들림이 있겠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는데 돈과 말과 글이 제법 도움이 될 것이다. 돈 버는 건 원래 고단한 일인가요? 쥐새끼 같은 년. 사회생활을 하며 뒷담화를 하는 경우는 종종 봤어도 이렇게 눈앞에서 대놓고 욕하는 박력 있는 사람이 있다니. 이 찰진 욕을 시원하게 먹은 사람이 바로 나다. 예전 회사 부장님은 회식을 할 때면 모든 직원들이 다 같이 개가 되길 원했다. 하지만 나는 아니었다. 나는 인간의 존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술을 부어라 마셔라 하고 너도 나도 쓰러지는 전멸의 대열에 결코 끼고 싶지 않았다. 그렇다고 회사를 다니지 않게 되면서부터 흑역사 끝, 꽃길 시작, 인가 하면 그것도 아니다. 사실 돈 버는 일이 힘든 건 회사 안이나 밖이나 엎어치기 하나 매치기 하나 똑같다. 집값 이야기를 할 때 이미 밝혔듯이 나는 파주에 살면서 강남으로 이동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 교통정체로 편도에만 무려 3시간을 쓰며 강변북로 위에서 꼼짝없이 갇힌 기분을 느껴야 할 때도 있었다. 그때 나는 강산의 거꾸로 강을 거스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이란 노래를 들으며 연어의 빙의에 눈물을 찔끔 흘리기도 했다. 연어의 이동 목적은 성스럽기라도 하지. 나는 도무지 옆으로 빠질 줄 모르는 개미가 된 기분이었다. 주식으로 거액의 돈을 잃었을 때도 내가 한낱 개미 같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는데 말이다. 이동하느라 지친 당시의 나는 일까지 마치고 집에 오면 모든 사고가 멈춰버리는 통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가 힘들었다. 돈을 버는 일은 형벌과도 같은 것인가? 살기 위해 돈을 버는 것이라면 살아있는 것 자체가 벌을 받고 있는 것인가? 나는 전생에 죽을 죄를 지었던 것인가? 같은 이상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이런 생각을 쉽게 멈출 수 없을 만큼 도로 위에서의 3시간은 너무 길었다. 게다가 내가 방황하던 절정기였으니 무슨 일이든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는 회로가 한껏 발달했더랬다. 내가 지금 이렇게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는 이유는 가능하다면 숨기고만 싶은 못난 생각들을 들추는 이유는 아무리 괴롭고 힘든 시간일지라도 그래도 시간은 흐른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다. 그 괴롭고 힘든 순간들이 어느 틈엔가 지나간 일이 돼 있더라고 말이다. 심지어 이제는 내 글에 흥미진진한 소재가 돼주고 있지 않은가. 나는 종종 내 책을 읽거나 강연을 들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블로그나 카페 등에 남겨주는 후기를 찾아본다. 그 후기에는 나는 멋있는 언니,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으로 등장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일 뿐인데도 나를 이미 완성형으로 좋게 봐주는 분들이 있다. 그분들의 환상을 지켜드리기 위해서라도 이런 내 모습을 감추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나도 똑같다는 말을 하고 싶기도 하다. 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사람이 주식으로 돈을 잃기도 하고 부부 상담 전문가가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든가. 나는 절약과 저축 같은 생활 재테크 이야기는 할 수 있어도 돈을 불리는 투자는 모르고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하는 엔잡러지만 아직 성공을 말하기는 이르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게 있다. 힘들고 불행한 시간은 분명 지나간다는 것. 내가 조금 먼저 경험해 보니 불행이라 생각한 일들이 서서히 희미해지는 것 같긴 하다. 아, 한 가지 팁이 더 있다. 괴로운 시간을 더 빨리 과거로 만들고 싶다면 약간의 액션을 취하기만 하면 된다. 바로 삶에 크고 작은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치통이 심할 때 길을 걷다 넘어져 무릎이 까지면 치통을 잊는 것처럼 나쁜 생각에 매몰되지 않도록 주위 환경을 바꿔주면 된다. 나는 이사를 했고 유기묘를 입양했으며 10년 만에 머리를 길게 길러보고 있다. 어떻게든 어제보다 더 즐겁게 사는 일개미가 되려고 이런저런 액션을 실행해보고 있는데 그게 또 삶의 색다른 재미가 될 때가 있다. 어차피 일개미로 지내야 하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면 불행한 일개미보다 행복을 추구하는 일개미가 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어떤 일개미가 될지는 내 선택에 달려있다. 인생 사전에서 당연히와 절대로를 빼보면 내 인생의 아이는 당연히 없다고 생각했다. 결혼 준비를 하며 남편과도 충분히 합의한 부분이었다. 우리에게 아이는 절대로 없다는데 서로 동의하며 우리는 그 어떤 다툼이나 갈등도 겪지 않았다. 저녁 뭐 먹을래? 같은 평범한 일상 대화를 나누듯 지나간 순간이었지만 그 묵직한 약속의 의미가 무엇인지 서로 모를 리 없었다. 결혼 후 5년이 지나는 동안 주위에서는 우리의 자녀 계획을 두고 말이 많았다. 아직도 아이 생각이 없어? 그래도 결혼하면 마음이 좀 바뀐다던데 안 그래? 이런 물음에 나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그것도 아주 빠르고 단호하게 전혀 없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랬다. 당연히 절대로 아이는 없다고 생각했던 남편과의 합의에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무엇보다 나는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자신이 없었다. 아이들의 불행지수가 높기로 유명한 한국의 교육제도나 금수저, 흙수저니 하는 계급사회의 차별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다. 나는 아이에게 엄마, 나 정말 행복해 라는 말을 들을 자신이 없었다. 세상은 자신이 겪은 만큼 보인다고 하지 않던가? 나는 어린 시절 행복한 기억이 별로 없다. 취업준비생이 자기소개서에 언급했다가는 바로 서류 탈락 사유가 된다는 성실하신 아버지와 인자하신 어머니 밑에서 자란 저는 같은 이야기를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었다. 예전에 출간한 몇몇 책에 부모님의 이혼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그 때문에 내 삶이 크게 불행했다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한 적은 없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굳이 다시 들춰보고 싶지 않아서 나도 모르게 피했는지도 모른다. 나는 꽤 오랫동안 부모가 되는 일에 두려움을 느껴온 탓에 결혼을 하면서 그 문제에 관해서는 깔끔한 매듭을 짓고 싶었던 것 같다. 그래서 당연히 절대로 같은 단어를 써가며 확실하게 자녀 계획을 정리했다. 이 과정에서 내가 착각한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사람의 생각이 고정불변하다고 믿었던 것이다. 아,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이 어디 있고 절대 불변한 것이 어디 있단 말인가.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면서야 비로소 당연히와 절대로를 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를 갖고 싶다는 마음이 적극적으로 생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내 삶에 아이가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슬그머니 들기 시작했다. 당연히와 절대로의 단단했던 벽에 미묘한 틈을 만들어준 건 다름 아닌 정스타였다. 지난 2019년 3월 나는 2~3살로 추정되는 유기묘 한 마리를 입양했다. 하나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너무 무겁게 다가와 무려 3년 가까이 고민한 후에야 결정한 일이었다. 실제로 만난 녀석에게선 반짝반짝 빛이 났다. 예전 보호자는 이 아이를 햇살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스스로 빛을 내는 아이에게 나는 스타라는 이름과 내 성을 같이 붙여줬다. 스타를 만나고 나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 스타의 보드라운 털을 쓰다듬고 있을 때 찾아오는 따뜻한 안정감은 내가 이제껏 느껴본 적이 없는 새로운 종류의 행복이었다. 할 일이 쌓여 마음이 급하고 정신이 없을 때 스타와 잠시 나란히 누워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미소가 떠올랐다. 내 손길을 느끼며 편안한 두 눈을 감는 스타를 보면 모든 시름이 사르르 녹는 기분이 들었다. 스타가 아무런 경계도 하지 않은 채 배를 드러내고 숙면을 취할 때, 한숨 푹 자고 일어나 있는 힘껏 기지개를 켤 때, 다양한 울음소리로 원하는 걸 표현할 때, 앞발로 나를 툭툭 건드리며 의사소통을 시도할 때마다 나는 새로운 세상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 내게 마음의 문을 열고 하는 행동, 나를 믿고 의지하며 보이는 눈빛에서 교감의 기쁨이 무엇인지 경험한 덕분이다. 아, 이런 게 행복이구나. 나는 지금 참 행복하구나. 마음이 간질간질 반응한다. 이래서 어느 시인은 봄을 고향이라고 한 걸까? 겨울 같던 내 마음에 스며드는 따뜻한 봄 햇살을 매일같이 느끼는 날들이 이어졌다. 그러다 문득 이 행복을 내 아이와도 함께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만 알고 있기 아까울 정도로 행복한 이 시간을 아이와도 공유할 수 있다면 내가 그토록 자신 없어 하던 엄마, 나 정말 행복해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긴다. 내게 무한한 행복을 일깨워주는 스타 덕분에 나는 이미 존재했지만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게 된 것이다. 당연히와 절대로란 두 단어가 왜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 말인지, 왜 삶을 피곤하게 만드는 말인지 이제 조금 알 것 같다. 이 말들은 내가 나 스스로에게 족쇄를 채우게 했다. 나도 모르게 내 행동에 제약을 만들고 불필요한 원칙을 고수하느라 보이지 않는 틀에 갇혀 옴짝달싹 할 수 없게 만들었다. 두 단어를 더 입에 담지 않음으로써 나는 예전보다 더 자유로워졌다. 자녀 계획뿐만 아니다.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절대로 원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도 예전보다 훨씬 넓게 바라볼 수 있으리란 자신감이 생긴다. 이 기분 그대로 나는 일상의 행복 사이를 기꺼이 날아다닐 수 있을 것만 같다. 돈, 말, 글. 이야기 산책을 마치며 돈과 말과 글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우리 삶은 더 피곤해질 수도 있고 더 여유로워질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을 마주해 가면서 우리 독자님들은 현명한 선택이 더 여유로워지는, 더 행복해지는 선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이야기 산책과 함께 해주신 독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